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교육부가 발표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5년간 우리 진로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그 청사진을 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그러니까 전 생애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범위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궁금해요. 진로교육,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큰 계획까지 세우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겠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전에는 진로하면 그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결과 중심이었다면요. 이제는 청소년기에 자기를 좀 이해하고 또 미래를 탐색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미래 역량에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커졌어요. 아,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네. 단순히 직업 선택이 아니라 평생 자기를 이끌어갈 힘을 기르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둘째는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바로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요? 네. 그 학령 인구, 그러니까 만 6세에서 21세 인구가 정말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한 20% 넘었거든요. 근데 2030년쯤 되면 1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개인 차원을 넘어서요.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커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각자가 잘 성장해야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시대가 된 거죠. 셋째는 역시 기술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 증가예요. 디지털 전환이다, 코로나19다 겪으면서 직업 세계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졌잖아요. 네, 맞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심지어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하니까요. 65%나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길을 알려주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넷째로 이제 평생 직장은 정말 옛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직도 많이 하고요. 네. 2016년 통계 보면 30대 기준으로 평균 이직 횟수가 4번 정도 된다고 해요. 4번이요? 평균이. 네. 그러니까 진로하는 게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배우고 때로는 방향을 확 틀어야 하는 그런 여정이 된 거죠. 그러니 특정 시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진로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력이나 협업 능력 같은 게 중요해졌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의 진로교육 방식, 강의 듣거나 잠깐 직업 체험하는 걸로는 이런 역량을 키우기엔 좀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용과 방법 모두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얽혀 있네요. 단순히 직업을 고르는 문제를 넘어서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개인이 계속 성장하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지금 진로교육의 핵심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요. 이런 새로운 계획이 나오기 전에 기존의 진로교육은 어땠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분명 나름의 성과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요. 그동안 쌓아온 기반이 꽤 탄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11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거예요. 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군요. 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센터부터 시작해서 각 시도, 그리고 더 작게는 시군구 단위까지 지원 기반들이 생겨났고요. 특히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진로체험지원센터라는 곳이 전국에 2022년 기준으로 223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200개가 넘게요? 꽤 많네요. 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진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 있잖아요. 네, 있죠. 이분들 배치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2022년에 거의 97% 이상이니까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다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와, 거의 다 배치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커리어넷이나 꿈길 같은 플랫폼에서 진로 정보도 얻고 체험처도 찾아볼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자유학계제 같은 걸 통해서 진로 탐색 기회도 많이 늘었죠. 법부터 인프라, 인력, 온라인 시스템까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계획을 보면 뭔가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고 보는 걸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지적됐어요. 우선 가장 큰 건 기존의 진로 교육이 너무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특정 시기에만 좀 집중됐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로 고민은 평생 이어지는데 정작 초등학생이나 대학생 또 성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좀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 배경 학생이나 탈북 학생처럼 진로 탐색 과정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위 진로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요즘 AI, 빅데이터, 바이오 같은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들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렇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10년 사이에 희망 직업으로 꼽는 비율이 중학생은 0.4%대에서 5.4%대로, 고등학생은 0.8%대에서 8.5%대로 거의 10배 넘게 늘었어요. 와, 10배요.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쵸. 그런데 이제 진로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 시스템 변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새로 도입되고 또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요.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진로교육도 여기에 발맞춰 변해야 했고요. 아, 교육과정 변화에 맞춰서 진로 교육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역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거의 반 가까이 46.1%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니까요. 네,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겁니다. 지역 간의 격차 해소도 물론 중요하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개인의 성장부터 사회 구조 변화, 또 교육 시스템 변화까지 다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번 5개년 계획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간 우리 진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 그 큰 그림, 비전과 핵심 목표는 뭔가요? 이번 계획의 비전은 국민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 교육으로 정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장. 네.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까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진로를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했어요. 4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 기본이 되는 학교 교육을 더 튼튼하게 다지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앞서 말한 신산업이나 창업가 정신 같은 키워드가 여기 해당됩니다. 셋째는 지역사회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하고 지역의 역할을 키우는 거고요. 마지막 넷째가 진로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죠. 4가지 기둥이군요. 학교, 미래, 지역, 그리고 전 생애.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특히 초등학교부터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예요. 기존에는 주로 중고등학교에 집중됐었는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로 인식을 좀 심어주자. 이런 방향입니다.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나는 뭘 좋아하고 잘할까? 세상에는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을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나 교재, 또 온라인 콘텐츠 같은 걸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에요. 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26년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고요. 학년별로 맞춤형으로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생깁니다. 우수 진로 교사 인증제라는 건데요. 우수 진로 교사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진로교육 관련 연수를 열심히 받으신 분들께 일종의 인증을 부여해서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도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 초등 선생님들께 진로교육 관련 인증을 준다. 이건 정말 새롭고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온라인 진로 정보 사이트 주니어 커리어넷 기능도 더 강화하고요. 진로 심리 검사 같은 것도 추가하고 활동 이력 관리 기능도 넣고요. 또 요즘 확대되고 있는 늘보험 학교 있잖아요. 방과 후에 돌봄과 교육을 같이 제공하는 이 늘보험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방과 후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겠네요. 그럼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고등학교는 역시 새로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핵심이에요. 단순히 진로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교과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로 관련 요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 교과 연계? 네, 관련해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나 창업 체험 교육 같은 것도 활성화할 거고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보급하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플랫폼 커리어넷이나 꿈길의 기능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온오프라인 상담 시스템도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드림 레터 같은 진로 정보 제공도 계속하고요. 온라인 플랫폼 강화랑 상담 체계화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도 빼놓을 수 없죠. 대학에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단계부터 진로교육 관련 과목 개설을 권장하고요. 이미 학교에 계신 진로전담 교사분들은 계속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연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학교당 최소 1명 배치는 유지하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추가 배치도 추진해요. 2027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교육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이건 아무래도 이름 그대로 신기술, 창업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역시 AI, 메타버스, 반도체, 바이오 같은 신산업 분야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거고요. 네, 요즘 정말 중요하죠. 다른 하나는 창업가 정신을 키워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요. 신산업 분야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순히 이런 직업이 있다고 알려주는 걸 넘어서요.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거예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형 수업 지도안이나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고요. 또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있잖아요. 그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와 학교가 협력하는 체계도 더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체험처나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예요. 특히 신산업 분야 인증기관은 2023년에 500개 이상 확보하는 걸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고 지역과도 연계하고 좋은데요? 그럼 창업과 정신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학교에서 이걸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창업체험교육중앙지원단 같은 걸 만들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지원하고요.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니까 관련 학습 공동체 운영이나 선도교원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하고요.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창업 활동처럼 해볼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적극 지원할 겁니다. 관련 컨텐츠도 보급하고요.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입이라는 온라인 창업 체험 플랫폼이 있어요. 이걸 개선해서 학생들이 역할놀이처럼 가상으로 창업 과정을 경험해보고 활동 이력을 마일리지처럼 쌓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한 창업 동아리를 발굴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2026년까지 우수 동아리 100개 이상, 명문 동아리 15개 이상 육성의 목표입니다.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같은 행사도 확대하고 대학생이나 실제 창업가 선배들이 멘토처럼 도와주는 서포터즈 운영도 계획하고 있고요. 와, 온라인 플랫폼부터 동아리 지원, 경진대회까지 정말 다각도로 지원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로 관련 정보 사이트가 커리어넷, 뚠길, 이입 이렇게 좀 나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걸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사용자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그건 정말 잘하는 결정 같은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빅데이터나 AI 기술을 접목해서 개인별 맞춤형 진로 정보나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 추진될 내용이고요. 유관 사이트 예를 들어 대입정보 포털 대학어디가 같은 곳과도 연계할 계획이고요. 이야, AI 기반 맞춤형 진로 코칭이라 정말 미래지향적이네요. 잘 활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혹시나 AI 추천이 오히려 학생들의 시야를 좁히거나 예상치 못한 잠재력을 막는 부작용은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입니다. 기술을 도입할 때는 항상 그런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개발 단계부터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이건 학교 밖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이겠군요. 맞습니다. 학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 스스로 진로 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자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각 지역에 있는 진로 체험 지원 센터의 역할을 좀 바꾸는 거예요. 역할 변경이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주로 학교랑 체험처를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리 역할에 가까웠다면요. 앞으로는 그 지역 진로 교육의 허브로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 단순 중개기관이 아니라 지역 진로 교육의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도록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 강화하고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매뉴얼 같은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가진 좋은 인력이나 시설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창업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거점 센터 역할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요. 지역센터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군요. 그럼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 역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특정 산업이 발달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여러 체험처와 묶어서 운영한다거나 또 지역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좋은 진로 자원들, 예를 들어 명장이나 지역 기업 같은 곳들을 발굴해서 진로 창업 자원 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죠.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그 지역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로 체험의 달 같은 걸 운영해서 특정 기관에 집중적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진로 취약계층 학생들 있잖아요. 다문화 학생이나 농산어촌 학생 같은 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이나 진로 캠프, 또 필요한 경우 다국어 컨텐츠 개발 같은 지원도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강화할 겁니다.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체험활동이 어려운 소외지역 학교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죠. 들어보니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센터가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방향성이 인상 깊네요. 네, 그게 이번 계획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진로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 확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계획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년기를 넘어서 대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로교육이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죠.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있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전체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로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도 운영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군요. 그럼 대학생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지원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우선 대학 유형별로 예를 들어 일반대, 전문대, 교대 등에 맞는 진로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여러 대학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는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공동 프로그램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결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진로 탐색 학점제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진로 상담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대학 내에서도 진로 교육 담당 부서나 교수님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고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도 돕고요.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탐색은 좀 부족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지원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취업 스킬뿐만 아니라 진로 설계 역량 자체를 키워주려는 거죠. 그럼 성인들은요? 사실 이직이나 전직, 경력 단절 후 재취업 같은 진로 고민은 성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성인 대상 진로 교육은 정책적인 지원 기반이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법 개정부터요? 네, 진로교육법을 개정해서 평생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성인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인 스스로 자신의 진로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도구를 2024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단 도구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나 평생학습관 같은 곳과 연계해서 실제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요. 또 성인 대상 진로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센터 운영이나 전문 컨설턴트 양성 같은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성인까지 포괄하는 평생 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정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다는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향후 5년간 진로교육 방향을 담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초등학생의 첫 진로 인식부터 시작해서 성인의 경력 전환 지원까지 정말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역시 진로 교육을 더 이상 특정 시기의 일회성 이벤트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성장 단계와 또 사회 변화에 맞춰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또 맞춤화된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평생에 걸친 과정. 네. 그리고 이걸 학교, 지역사회, 정부 시스템이 함께 협력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여기에 이제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이런 목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모든 국민의 성장이라는 비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개인에게 딱 맞는 진로 정보나 조언을 아주 정교하게 제공하는 시대가 올 텐데요. 이런 똑똑한 기술적인 가이드와 때로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내 안에서 꿈틀대는 어떤 직관이나 예상치 못한 열정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고 나만의 진로를 찾아나가야 할까요?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겠지만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